예, 안녕하십니까. 김원규입니다. 참 오랜만에 이런 자리에 서니까 사실 속으로 문쩍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그 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처럼 시청에도 와봤고 또한 오늘 또 생각지도 않은 우리 지인들, 지지자분들이 좀 많이 와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말 연시에 여러 가지 바쁘심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각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탄핵 등 나라가 어수선한 혼돈의 시기에 우리 김천시마저 초유의 시정 공백으로 아주 어렵고 힘든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시장 공천을 받고도 오롯이 저희 부족한 탓으로 오늘의 김천을 혼란스럽게 한 사람으로서 먼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고장 김천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하는 자괴감마저 느껴봅니다. 하지만 초스피드 시대에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는 위기의 현실을 극복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정 공백과 잘못된 관행을 과감한 개혁과 쇄신을 통하여 다시 출발하는 대변화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경험이 풍부하고 강력한 추진력, 위기에 강한 제가 시대의 부름을 받은 소명의식을 갖고 내년 4월 2일 김천시장 재선거에 출마를 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천시는 조선시대 5대 시장의 하나로서 상업이 발달하였으며 1906년도 경부선 개통으로 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해 왔습니다. 1949년도에는 포항시와 함께 경북에서 처음으로 시가 성격하는 등 농경시대에는 아주 활발한 도시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인근 구미시와는 달리 산업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쇠퇴를 거듭해 왔습니다. 민선시장 이후 2006년도 전국체전 유치와 경부고속철 역사 설치 또 참여정부의 국토균형 개발론에 힘입어 혁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잠시 성장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집중화,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성장 전략 부재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의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방 소멸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고장 김천을 이대로 방치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뛰자 김천, 힘내자 김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저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소임을
맡겨주신다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늘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한 애양심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불편하고 불안하고 부당한 모든 것을 확 바꿔보겠습니다. 첫째, 자연재해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 여러분들의 생명권, 재산권, 건강권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둘째, 지역화폐, 임대금 보조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호정책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명품 프리미엄 아울렛 유치, 대형 농산물 도소매시장 개설과 관광자원을 개발을 연계하여 연 500만 명 이상 김천을 찾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구도심과 혁신도시의 상생 발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도농 복합 도시로서 축산, 가수 등 각 농가에 필요한 보조금 등을 지원 대책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대학 부속병원과 노인 전문 병원을 유치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노인, 아동, 장애인 등 복지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빈틈없는 복지 서비스망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선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천을 누가 더 알고 김천 시민 여러분들을 누가 더 잘 알고 김천 시민과 시민을 위하여 누가 더 일하여 왔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나 즐거울 때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함께 김천을 지켜온 정치인이 누구입니까? 저 김은규가 위기의 9회 말 투아웃에 비장한 각오로 등판하는 구원투수가 확실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성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만사유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 김은규가 지금 김천에서 필요한 사람 부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이 흐르다가 막히면 돌아가고 뚫고 가듯이 세월 또한 그냥 흐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스토리가 많은 저 김은규가 사전오개의 오뚜기 정신으로 우리 김천을 살리고 확 바꿔 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저 기자분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듯이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공약 중에서나 또 물어보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성심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 실망 규정에 세 번째 앉아 있거든요. 항상 수호자가 묻는 질문입니다. 공천 신청하실 겁니까? 당연하죠. 공천을 저희 지금 우리 김천마 사실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아마
구로구청장은 자기 재산을 뭐 지키기 위한 방편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거기도 보궐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거제시, 또 우리 김천시, 그리고 인근 영주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곧 뭐 재선거가 이루어지겠나 싶은데, 중앙당에서 이걸 일괄적으로 공천에 대한 것은 아마 결정하지 싶고요. 또 지구당 당협위원장의 생각도 아마 포함되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천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저는 근 40년을 우리 당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으로서 당연히 공천 신청하고 그에 대한 결과는 겸허하게 승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수 공천이든 경선이든 만약에 탈락하시게 되면은 승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단수 공천은 저는 생각을 아직까지 못 해봤고요. 공정한 그런 경선 룰에 의해서 공천을 했을 때는 당연히 제가 2018년도 자유한국당 그 당시 때 상대방 후보하고 참 치열한 공천 경쟁을 하고 그 본인이 상대방이 경선의 결과를 승복치 안 하고 다른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사실 많은 시민들한테 안타까움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경선의 결과에 이기고 절 떠나서 승복을 당연히 할 것이고, 단수 공천을 중앙당에서 또는 지구당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공정한 경선 또는 공천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천을 확 바꾸겠다. 첫 번째 보면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시민 여러분의 생명권, 재산권, 건강권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SRF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SRF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제가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가장 큰 책무가 저는 시민들이 자연재해로부터 정말 안전하게 생명권, 재산권을 지켜드려야 되고, 또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당연히 시민의 건강권을 지켜드려야 된다고,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런데 요즘 김천에 뭐 SRF 하는 폐 플라스틱 소각장이 들어온다고 지금 야단이 나 있습니다.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당연히 뭐 시에서 지금 건축 허가 관계 때문에 지금 말썽이 좀 안 있습니까? 있는데 이 어느 정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허가가 날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우선 저는 반대고요. 특히 요즘 요 앞전에 가랑사지 3층 석탑 이전 관계로 아마 중요하죠. 우리 문화재를 되찾아오는 것이. 그런데 온 시내에 도배하다시피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전 관계를. 그런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권입니다. 생명에 대한 건강권. 그런데 그거를 우선 이 대신동에 계시는 주민들, 특히 간변단체들이 조용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조용한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 아포 단위조합에서 계령 앞들에 태비공장 관계됐을 때 야단 났습니다. 그 지역에 봉산면에 처음에 지금 화장장 이전 안 했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아포에 무슨 공장 하나 들어온다고, 냄새나는 공장 하나 들어온다고 아포 주민들 야단 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저는 좀 뭐랄까 좀 아주 유해하다 하는 것은 알겠지만은 더 좀 위험스러운 이런 공장이 들어오는데, 우선 이 대신동에 있는 간변단체나 시정은 그걸 이렇게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쳐더라도 조용한 이유를 모르겠고, 지금 보면 진보당, 정의당, 민주당 이런 데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의 생각에 저거는 반대하는 당에서 반대하는가, 혹여 그거를 당에서 이 현수막을 안 걸면은 걸 수가 없다 그래요. 그 반대하는 거를.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지금 안타까운 저는 심정이고, 절대 SRF는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되면은 재검토해서 그 플라스틱 SRF가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건강권을 해치며 지금 현재 진도까지의 상황을 지켜보고 다수의 시민의 뜻에 따라서 저는 결정을 따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답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책임자의 이모성 예.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대학 부속병원과 전문병원을 유치한다고 해놨는데 사실 이 유치가 되면 사실 김천에서는 손들고 환영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경희대병원도 사실 오려고 하다가 말았거든요. MO체까지 갔다가. 그러고 하나 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또 뒤편에 보시면은 김천 시민을 위해 누가 일했습니까? 라고 해놨습니다. 김은규 전 의장님 같은 경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 지금 시로 봐서 또 특히 연로하신 분들의 생각이 아마 병원을 또 특히 혁신도시에 사는 젊은 세대에는 소아과 병원이 없어가지고 좀 곤란을 겪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병원이라 한 것은 뭐 작은 병원, 큰 병원 차이가 있겠지만 여하튼 병원은 꼭 필요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정주 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이철우 지사가 김천 출신 도지사죠. 맞죠? 제가 만약에 시장 같으면은 이철우 지사 보고 당신 고향 김천에 안 올래? 라고 한번 협박을 하겠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좀 김천의 고향을 위해서 지사로 살 수 있는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면 저는 우선 김천 의료원을 저는 도로부터 이양을 받겠습니다. 우리 시립으로 해서 김천 의료원이 지금 자산동에 있는데 그것을 65세 이상 노인들만 진료 입원할 수 있는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아니고 노인 전문 병원 이렇게 해서 전국 최초로 하나 건립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근 구미시는 차병원이나 순창향병원이라는 대학 부속병원이 있습니다. 우리 김천도 제가 타진을 해봤습니다. 경북대학교 지금 칠곡 경대병원에 있는 의사한테도 타진을 해보고 영남대학교에 좀 고위직이 있는 분한테도 타진을 해봤습니다. 지금 칠곡에 있는 경대 칠곡 부속병원 아시죠? 예. 충분히 우리 김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땅을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건축비를 지원해서 대학 부속병원 하나를 유치하면은 아마 대학 부속병원 땅 혁신도시 주변이나 양천에 한 3만 평 주면은 제가 알기로 땅값 한 2, 30만 주면 한 100억 됩니다. 땅값이. 주죠. 황산공원이다 뭐다 하는데 몇백억씩 쓰는 것보다는 시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지키는 이런 병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김천시는 일본만 나가면 전부 다 자연공원이 너무 좋습니다. 또 전임 박팔룡 시장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원 조성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료의 서비스 질을 높인다 하는 것은 그러한 대학 부속 병원을 하나 저는 꼭 유치를 해서 우리 시민의 건강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SRT 가는 열차를 타고 그 열차를 보면은 부산서 대구 김천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 차가 전부 다 수서에 내리면은 삼성병원에 갑니다. 전부 다. 그러나 삼성병원이나 현대아산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이나 이런 종합병원만큼은 질이 조금 낮더라도 대구에 있는 대학 부속병원 정도는 질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을 만들어서 인근 구미시에 또는 상주 또는 진주까지 이 부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계신 분들을 의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시민은 당연하고요. 그러한 우선 제일 시급한 게 저는 대학 부속병원 하나 유치하는 게 제 첫 번째 사업이라고 정도로 역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뭐 이런 거 물어봤습니다. 아, 예, 예. 제가 초대 김천시의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98년도부터 해서 6, 7, 8, 9, 10대까지 도의원을 사선하였습니다. 하면서 저는 의장은 상임위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을. 그 대신 16년 중에 14년을 도교육위원회 위원으로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2세의 미래를 위해서 저는 교육 투자에 대해서 엄청난 전함대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아마 제가 지금 현재 돈으로 아마 이렇게 평가를 하면 한 1,000억 이상을 저는 김천 시내 각 학교나 시설 개선에 투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학교 다목적 강당, 최근에 저 감천초등학교 또는 동부초등학교의 황산관이라든지 또 모암초등학교의 얼간이라든지 우리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김천관 내에 저는 그 학교에 아마 우리 일개면에 일개 본교를 원칙으로 해서 구성인을 모여줬습니다. 구성면에는 왜? 구성에는 양각초등학교하고 구성초등학교하고 분리 두 개 학교가 있다 보니까 제가 체육관을 못 만들어 드렸지만은 조만은 대방초등학교하고 조마초등학교하고 대방초등학교 에 통합되면서 강당을 지어줬고 나머지 혼자 있는 각 일개면에 있는 학교 하나에 대해서는 관문면도 제가 모여드렸네. 관문도 곡성하고 곡성하고 이쪽에 있는 학교가 위량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통합이 안 되는 바람에 제가 체육관을 못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외 학교는 시내 곳곳에 체육관도 해주고 특히 농소초등학교에 가면은 구농소초등학교에 가면은 학생예술회관이 있습니다. 약 한 100억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에 직속기관 하는 게 있습니다. 구미시는 도서관하고 교원연수원, 또 경산시는 정보화센터, 경주시는 화랑교육원, 포항시는 학생과학관, 인근 요 작은 상주만 해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 산하의 직속기관인데 제일 먼저 실어된 김천시만 유독 직속기관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도에 의장할 때 김관용 지사한테 100억, 우리 퇴임한 이영우 교육감한테 200억, 이래 300억을 갖고 학생 직업 체험관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 직속기관으로 했는데 그리고 약속을 하고 제가 의장직을 두고 나올 때 그 농소초등학교에 착공을 하나 했습니다. 공사를. 결국 체험관은 만들지를 못하고 거기 학생예술회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하나는 체육관 또 하나는 도서관 이 세 개를 아우르는 직속기관을 하나 만들려고 시작을 해놨는데 그것만 딱 착공시키고 제가 그 이후에 시장직에 떨주고 나니까 그만 뭐 도나 우리 경서부터 교육청에서 스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모여드렸는데 아마 우리 그 예술회관은 지금 제가 학교 관계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활용을 잘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제가 학교 일을 하고 또 제가 좀 자랑을 잘 못한대요. 남들은 뭐 이렇게 호불을 하고 대로 써먹고 말로 써먹는데 김원기는 말로 하고 헛도 못 써먹는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뭐 물어보시니까 제가 학교 우리 미래 우리 자식들이나 손자들이랑 그런 부분은 제가 확실히 그렇게 좀 다른 지역보다는 많은 학교 개선을 시키는 거는 제가 자부를 합니다. 예. 그래 대답에 준비되겠습니까? 예. 예. 전 회장님이 보니까 공약이 굉장히 좋으신데 아무래도 이번에 시장에 당선되신다면 14개월 동안 시장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공약들은 조금 기간이 걸릴 공약으로 보이는데 이 중에서 가장 좀 중점을 두고 운영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우리 김민석 기자님 그 맞는 말씀이네요, 그죠? 아마 이번 내년 선거를 끝나고 나면은 바로 또 뭐 그 다음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당선되는 시장은 아마 다음 선거하기에 차지는 뭐 맞는 말씀 같습니다. 바빠서 선거 준비하기에. 그런데 제가 시장에 당선되면은 우선 요즘 흔히 말하는 민생,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또 특히 축산농가나 무슨 가수농가나 이런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부터 저는 먼저 챙기겠습니다. 에사포는 당연하게 제가 시장이 많이 당선되면 가서 챙겨보겠습니다. 바로 그거는 당장 현안 문제니까 그건 챙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 제가 2018년도에 시장 나왔다가 공천 받고도 떨어져 가지고 제가 조금 멘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를 키워봤습니다. 유구를 한 120마리 키워봤는데, 그래서 그 축산 농가에 애환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아마 속값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축산 농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또 저는 그때 그 소 거름을 축분을 이렇게 채울 때는 거름으로 쓴다고 이웃들이 다 그냥 공짜로 그냥 다 이렇게 처리해 주는데, 근데 그것도 잘 가져가질 않는데요. 처리하는 데가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 축협하고 상의하고 축산 농가들하고 상의해서 그는 처리 공장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되고, 실질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우리 농민들이 그 자부담이 있습니다. 프로테지가 10%, 적게는 많게는 50%를 하는데, 그런 자부담 보조 비율을 좀 더 낮추도록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부분을 좀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그래 하도록 저는 생각을, 우선 당장에는 우리 민생이 어려우니까 자영업자나 우리 뭐 소상공인들이나 우리 농민들 문제 이런 것부터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러고 제가 어제 간문면에 갔었는데 잠깐 가니까는 저도 사실 뭐 농사를 제가 직접 안 접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긴 또 뭐 미국 체리장인가 뭐 하나가 필요하다 그래요. 간문면에.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간문면에 아마 쌀 생산이, 저는 아포도가 이렇게 쌀 생산이 제일 많은 줄 알았는데 간문면이 제일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농민들이 필요한 거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좀 적극 도와줘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무슨 지금 말씀하신 지금 명품 아울렛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좀 대답이 조금 부연 설명하면은, 제가 명품 아울렛이라고 좀 잘 모르시죠? 경기도의 여주시에 가면은 롯데에서 직영하는 명품 아울렛이 있고, 이천에 가면은 그거는 신세계에서 하는 명품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습니다. 우리 김천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중남부를 아우르는, 우선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중남부를 아우러서 요 대전, 대구 1시간 내에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는 부산 또는 울산, 광주, 이래서 여주의 아울렛이 약 한 200만 명 이상이 온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걸 우리 관광자원과 연결을 하고, 또 제가 지난번에도 공약을 했던 농산물 도소매시장하고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연 500만 명 하는 게, 그래서 아까 제가 공약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500만 명 이상이 우리 김천을 찾아서 좀 관광과 연결해 가지고 우리 경제 보탬이 되는 걸로 찾아야 안 되겠나. 지금 뭐 김천이 뭐 공장 가는데 공단 개발도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가 창출 안 되다 보니까 실제 현재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보니까 이렇게 외국에서 오는 근로자들이 많더라고요. 또 우리 김천으로 삼성이나 LG 이런 좋은 훌륭한 직장에 안 오고는 수도권에 몰려있는 그런 젊은 일꾼들이 오질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관광에 중점을 둬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해서 김천을 찾아오는 걸 해서
여기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나. 그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전문한 전문가로서 우리 네. 사회복지라든가 뭐 노인, 뭐 아동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럼 여기 중간에 보면은 지역화폐 발행하는데 이거 근데 김천 사랑 상품권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거의 다 지금 없다시피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없어서 이게 거의 지금 사용이 안 되다시피 하거든요. 김천 사랑 상품권 제가 기억으로 한 1,000억대까지 발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 부담이 없어지자마자 이것도 거의 무명임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뭐 지역화폐라든가 이 사회복지 같은 거 모든 게 다 재원입니다. 그런 재원은 어디서 갖고 오실 겁니까? 예. 우리 한 집에 가장이 소득을 뭐 일정 금액을 소득을 올리면은 집안 살림은 엄마가 살죠, 그죠? 사는데 보통 살림속에 예산이 곳곳에 이렇게 저희들이 뭐 복지부비다 건설부비다 이렇게 쓰이지 않습니까? 쓰이는데 지금 방금 하신 재원 마련은 쓸데없는 곳에 좀 전에 저는 지금 황산공원이나 이 대신공원이라고 그러죠. 그걸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다다익선이라고 많으면 좋죠. 좋은데 그 많은 예산을 그런 데다가 써서 거기 무용지물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한테 필요하면 재원을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재원을 만들면 안 되겠나. 그건 제가 전체 우리 시의 예산이 이번에도 한 1조 뭐 3천억인가 사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아마 이렇게 고정 경비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또 시장이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잘 활용해서 그런 우리 소상공인의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거를 또 임대금 우리 평화정에 가면은 역전 앞에 가면 집이 많이 비었죠. 그러면 장사를 하고 싶어도 그걸 임대를 해서 하겠는데 좀 임대금이 좀 힘들고 이러면은 그런 부분도 제가 법에 허용하는 법에 내에서는 제가 적극 최대한 법을 제가 잘 해석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저는 배짱이 좀 큽니다. 이 키가 크다 보니까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좀 통 크게 그렇게 아마 행정 공무원 출신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정치인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이고 우리 공무원 출신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다듬고 보담고 이런 거는 공무원이 낫지만은 정치인은 그런 데서는 조금 통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원 걱정 마련만큼은 제가 확실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보조금이나 요금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자 김천시 같은 경우는 예금자립도 20%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럼 맞습니다. 나머지 80%는 다 중앙정부 보조금이라는 소리인데 예. 보조금도 일단 다 몫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몫이 정해지는 것을 어떻게 그걸 탑하실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황산고원 조성할 때 우리가 국비, 도비 그리고 거기에 부담하는 시비가 있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출발할 때 아마 국비가 도비가 지원이 잘 안 되고 순수 시비 갖고 매딱합니다. 시비. 아마 우리가 예산 중에도 예비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항목에 돈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 한 것은 사업에 타당성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됩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하고 싶은데 또 시민이 원하는데 이거는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시비로 제가 출발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지금 요 시청 앞에서 혁신도시 가는 도로도 그 당시 때 박보생 시장님하고 저하고 원래는 정산의 그 토털제라고 그걸로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죄를 뚫기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 때 제가 듣기는 시에서 저한테 한 300억이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도의원으로 다시 2014년도에 출마를 하면서 박보생 시장은 3선에 도전하시고 이래서 저하고 뭐 좋습니다. 그럽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당선되고 나서 그 제가 하는 타당성 조사를 시키고 예산들을 했거든요. 했는데
300억 아니고 1000억이 들더라고. 1000억. 그래서 그 정산 면민들한테 혼이 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의장대면 하려고 계속 준비 추진을 했는데 그 시장님 무슨 그거보다 그거는 지금 현재 어려우니까 거기 국도나 지방도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 좀 더 급하니까 하재해서 요 사업도 시장님이 11호 우선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재량으로 또는 시장의 의지로 예산의 허용 범위 내에서는 저는 얼마든지 예비비도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비가 하려면 못 간다 예. 그렇게 활용하신 건가요? 한 가지씩만 합시다. 예. 그런데 질문을 피자마다 한 사람씩 하다 네. 봅시다. 예, 예. 여러 사람 있는데. 예. 그럽시다. 예. 진행해 주세요. 예. 예. 질문들을 예. 후보님께서 여러 가지 그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김천을 위해서 예. 나갈 방향을 말씀드렸는데 지역이 살아나려면은 경제가 살아야 된다고 그랬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김천은 기업이 많이 떠나가고 있는 이 지역에 활성화를 시키려면은 첫째는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인구 감소는 어떻게 증가할 것이며 떠나는 기업들을 어떻게 우리 기업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그 지역 경제 이제 결국은 살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마 우리 김천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방 소도시는 공통적으로 동병상련의 마음을 아마 안고 있을 거예요. 왜? 우선 이 지방은 저출생, 그것은 젊은 사람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다 수도권으로 대도시로 떠나지 않습니까? 좋은 기업을 찾아서.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이 하는 사람들 적어지고 이렇게 저출생이 되고, 또 이거는 우리 시만 안고 있는 문제이고 나라에도 문제고, 저출생은 고령화도 당연히 지금 젊은 사람이고 나이는 자꾸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고령화되니까 이거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했던 우리가 제가 지금 명품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동대구역 위에 가면은 신세계 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 신세계 백화점이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백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들은 것은 제가 가서 그 관계자들을 한 만나봤습니다. 자기들이 홍보를 그렇게 해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백화점입니다. 그리고 2,000명 이상 고용 창출을 했다 그래요. 그게. 그래서 제가 명품 아울렛을 제가 시장 되면 꼭 되고 안 되고는 사실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생각에는 롯데 신동빈 회장을 만나러 가죠. 제가 직접 우리 송은숙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3선이고 기재부 차관까지 하시고 아주 능력 있는 분입니다. 앞장서서 제가 면담을 하면 안 해줍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 앞장서서 가면은 아마 면담이 가능하면은 제가 여주 아울렛이 5만 한 3천 평이나 갔다 땅이 한 5만여 평 시에서 30년 무상 임차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은 한 20만 원, 30만 원 땅, 특히 요 고속철 주변이나 고속도로 주변 요 대항 봉산 쪽에 하면은 5만 평에 30만 원 하면 150억이고 20만 원 같으면 뭐 얼마 안 되겠죠, 돈이요. 30만 평, 5만 평에 30만 150억이네. 20만 원 같으면 100억인데 한 30년 무상임차 주고 도로 인프라 같은 거 구축해 주고 와서 한번 사업 어떻겠습니까? 타당성을 검토해 주 보십시오. 우리가 시에서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그 사람들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이 장사 수지가 맞으면은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보다는 훨씬 큰 규모입니다. 저는 한 3,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 경제 우리 기업이 떠난다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기업들이나 알짜 기업들이 김천에 구미도 지금 공단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이 접근성이나 좋지만은
나머지는 우선 고용을 창출할 수 만한 그런 인원청이 없습니다. 인력청이. 그래서 저는 공장 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관광 쪽에 무기를 두고 많은 사람이 김천을 찾아와서 여기 와서 돈도 쓰고 구경도 하고 또 묵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아마 정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 조금 예, 위험한데 예. 후보님께서 계속 아울렛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지역의 경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시장님께서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적어지는 인구를 소멸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아울렛을 설립을 해서 뭐 재정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첫째도 인원 증가, 인구가 증가를 해야 내 지역에 상당히 살아날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제가 그거 하면서 거기 농산물 도소매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가락동 농산물 시장 아시죠? 제가 2018년도에 그것을 공약을 했습니다. 하고 아마 전임 김충섭 시장님께서 농소 신촌 쪽에다가 요런 유사한 걸 유치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강경에 젓갈을 사러 가고 또 뭐 금산에 인삼을 사러 가면서 대둔산도 구경하고 내장산도 같이 연결해 구경하고 오지 않습니까? 저는 가락동 농산물 도소매 시장을 능가하는 그러한 우리가 김천은 농산물 여기에 재배지로서 또 많은 또 농산물이 또 많이 또 생산도 되고 이래서 각 단위조합을 뭐 지금 직제조합은 포도, 구성은 자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단위조합이 장소 부지는 김천시에서 제공해주고 판매는 거기 들어와서 각 단위조합에서 하고 서울로도 뭐 도소매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것도 제가 그냥 뭐 좀 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가락동 농산물 시장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시장을 하나 개설해서 우리가 시장 왔다가 명품 왔다가 프리미엄 아울렛 왔다가 관광도 하고 이런 그런 이렇게 시스템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그거는 빠졌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최소한 하루에도 몇만 명이 김천에 찾아오는 도시 접근성이 좋으니까 이런 걸 구상해서 그래서 와봐야 김천이 살기 좋더라. 혁신도시에 와 있는 도로공사 직원들 이런 분들 보니까요. 김천 살릴게 아주 참 잘했다 하도록. 그래서 제가 도의회 의장할 때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기업들 직원들 도의회를 많이 불렀습니다. 구경시켜 준다고 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네들은 3대 어른들이 적선을 잘해서 그래 복받아 김천에 살게 되었다고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좋더라. 환경 뭐 이런 거 모든 게 좋더라 하는 얘기를. 그래서 와봐야 여기가 김천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정책 관광 정책으로 해서 유입을 시켜서 그래 한번 인구 증가나 유입을 시켜보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당선 되셔가지고 예. 김천을 발전시키고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또 제가 예. 저는 동방일보 예. 영남총괄본부장 여태동입니다. 예. 지금 보니까 지금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예. 젊은 사람들이 관광도 물론 좋지만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착해서 아이를 놓고 살게끔 예. 할 수 있도록 나는 개선을 좋겠는데 저출산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무슨 정책이 있는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예. 찾아와서 김천에 정착을 해서 살 수 있고 애를 놓도록 하면은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는가 해요. 예, 저는 그 현재 우리 김천에 거주하는 선남 선녀들이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결혼을 하면은 우선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지금 저출산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천시만큼은 제가 시장 되면은 아이를 결혼만 해라. 아이를 놓으면은 키워주고 먹이주고 입혀주고 교육시키고 책임지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요즘 그
저게 그 무슨 건설을 하시는 회사가 그 뭐죠? 큰 회사? 예? 아, 부영. 그 이중근 회장님이 뭐 1억씩 사내 직원들 알을 놓으면 주대요. 주는데 우선 애를 놓으면은 정말 우리 시에서 육아 기능, 타가 기능, 보육 기능 이런 걸 강화시켜 가지고 애만 놓으면 직장도 그렇고 애만 놓으면 시에서 하여튼 책임지고 저는 그런 기능을 갖고 그 우리 신혼부부들이 걱정 안 하도록 하고 싶고요. 특히 지금 일본에 보면은 유노 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유노. 제가 2018년도에 노체원이라고 한 것을 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 노체원 한 것이 치매 전 단계 대구만 가도 기억학교라고 있습니다. 기억학교 이게 이제 치매 전 단계나 치매 초기 이런 노인분들을 이제 불러서 모셔가지고 그래 교육도 하고 오락도 하고 이제 취미생활도 하고 하는데 일본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유노치원이 생겼더라고요. 뭔가 하면은 유치원과 노치원을 함께 묶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거 필요하겠다. 왜? 내 손자 내 손녀 내가 키우고 자기도 교육받고 또 애들도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크고 또 우리 노인네들 여러 가지 수당도 있겠지만은 시니어 클럽이다 뭐 이래 가지고 노인들 일자리를 만드는데 돈을 좀 지원하죠. 애 보는 수당 내 손자 내 손자 보면서 좀 수당을 지원해서 조만창에 수당하면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겠죠. 내 새끼 내 손자 보면서 그런 거 조만한 일자리도 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지금 구상을 한번 전국 최초로 해보고 싶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인 전문병원 이런 것도 전국 최초입니다. 뭐 아동병원 여성병원 하듯이 노인 전문병원 지금 우리 제일병원의 어려움은 뭐 나이 관계없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차별화시키는 그런 식인데 그래서 우리 김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은 애 낳아도 또 우리 총각 처녀들 애만 낳아도 우리 시에는 키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하는 것을 책임진다 하더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저출생 고령화는 순 접어두더라도 저희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때 산업화 시대에 산하 제한을 안 했습니까? 산하 제한을 하는데 거기 지금 생각해 오늘의 우리는 저출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 같아요. 중국은 우리 따라 저출생 정책을 출산 그 산하 정책을 하다가 우리 한국에 무너지는 걸 보고 스톱을 해가지고 지금 둘로 이렇게 허락을 했다 하더라고요. 허가를 하나만 하도록 하다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 이모 삼촌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혼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좀 가치관이 좀 변한 것 같아요. 혼자서 편악한 식으로. 그래서 그는 우선 그 교육부터 좀 이렇게 개발해서 선남 선녀들이 자주 이렇게 해합을 할 수 있고 서로 이성의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장소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할 수 있는. 그리고 놓기만 놓으면은 출산만 해라 하면은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한 것도 부차적으로 따라야 될 것 같고. 그래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예. 젊은 사람들이 아마 그 정도 같으면은 젊은 사람들이 김천을 찾아보지 않겠나. 하여튼 그냥 뭐 일시적으로 돈 몇 푼 주고 이거는 지난번 보면 뭐 아노마 그 시장님 가서 뭐 돈 100만 주고 2억만 주고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 애 놓고 나서 뭐 몸도 제대로 안 추스리는데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책적으로 딱 이렇게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애들 놓았을 때 우선 육아나 이런 보육하는 기능 이런 거 기관을 몇 개 설치를 해야 되겠죠. 각 면마다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노인네들 요즘 뭐 저보고 그 나중에 할 때 공약할 때 파크장, 파크골프 그거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드리죠. 이거 감천 내에 해놨는데 비가 오면 한 번씩 그 무너지면 다시 또 공사 그럴 필요는 뭐 있습니까? 요즘 우리 시에 아까 말씀드린 인구는 줄고 하니까 농사 안 짓는 땅이 많아요. 그거 동서남북에 한 곳씩 설치해 주죠. 뭐. 해서 노인분들 건강 정진하면 좋잖아요. 운동도 하고 여가도 선용하고 체력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제가 아마 파크 골프장 동서남북에 설치해 줄 걸 그것도 뭐 제가 꼭 확실한 뭐 공약은 아니고 해드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지체됐으니까 기자분 한 분만 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하고 싶은 혹시는 뭐 좀 뭐 이렇게 저한테 묻고 싶은 얘기 있으면 시장으로서 저 사람이 저기 뭐 좀 하겠나 안 하겠나 이런 걸 보셔야죠. 제가 아까 요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늘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김천을 어려울 때도 지켰던 사람입니다. 누사 때도 지켰고 도인을 하면서 그리고 제가 학교 교육위원으로서의 역할만 말씀드렸지 다른 또 사업들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물이 마르면 간정도 파주고 지금 저 화실 직기사 화실 쪽에서 저 마살리 가는 쪽에 도로 그 무줄에서 연결되는 거 제가 도인할 때 착공을 시켰는데 도인하고 쉴 때 또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도인대에 가서 또 시기 주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아직까지 상거리까지만 돼가 있더라고. 그래서 해야 될 일을 제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랑을 못 했습니다만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또 늘 슬플 때도 같이 울었었고 싸들 때도 저는 머리띠 메고 반대를 했었고 그때는 조건부 반대했습니다. 지금 사드 설치되고 우리 김천에 뭐 인센티브나 받은 거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드 설치되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걸 받았어야죠 우리가. 시장이 용산이나 국회 찾아가 들어눕고 좀 때를 썼어야 되는데 때법도 법인데 그렇게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있죠. 또 질문해 주십시오. 예. 예. 여러 가지 뭐 세부적인 공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되면서 들을 수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 김천시장님이 뭐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기간 동안 이렇게 거리되고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직사회도 상당히 지금 경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두 번째는 지금 뭐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소통 문제가 굉장히 지금 불통 문제로 좀 커져가지고 나를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이 되시면 소통을 시민들을 어떻게 하셔서 나만의 소통 방법이 있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책에 예. 우선 소통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요 한금동 한실 아파트에 삽니다. 91년도에 그 한실 아파트가 신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 줄곧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생활을 뭐 공직에 출마 선출직이 있든 안 있든 간에 늘 시민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시민들의 아픔이나 필요한 것 이런 것들을 잘 듣고 있습니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것만 안타까워 뿌리지 누구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건지럽고 아프고 힘들고 필요한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 우리 그 신호체계 같은 것도 보면 시내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장 되면 우선 불편한 거 신호체계부터 한번 바꿔야 되겠어요. 여기서 50m 가면 50m 가면 신음동 요 가면 소금이에요. 앞에 빨간불 썼는데 앞에는 파란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란불 바뀌어가면 그것도 빨간불 돼. 이건 아니잖아요. 요 성희고등학교에서 가는 길이나 이런 그 우리 공무원들은 뭐하나. 내가 그런 얘기는 공무원들은 왜 저렇게 안 다니나. 제가 느꼈던 것이나 우리 옆에 시민들 좀 박수 몇 분 쳐주셨냐. 다 공감을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 시민들 우선 생활하는데 가장 원초적인 기본적인 그러한 불편한 시설 또 SRP라는 건강권을 지키는 이런 거는 당연히 그냥 가장 하나의 기본적인 책무. 자 이제 갑자기 무슨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홍수 나고 이러면 뭐 그런 거를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절대 안 다치도록 이런 거는 기본 책무라는 거를 왜 제가 여기서 오래 살고 오래 이런 분들 함께 하다 보니까 잘한다는 얘기고 대신에 그만큼 때가 묻습니다. 저도 하도 상을 하다 보니까 또 때가 묻어요. 또 욕도 얻어먹는 짓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저는 한 3, 40년 정치를 하면서 요만창도 한 점도 무슨 이런 뭐랄까 비리나 부정에 저는 전혀 하나도 연루됐고 그런 말도 한번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규 뭐 돈이 없으니까 한다 이게 돈이. 당연히 정치 한 30년 하면 돈이 없어야 되지. 있으면 그게 맞습니까? 없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시민들 소통하는 문제는 필요한 거. 아까 그 축산 농가들 제가 얘기 듣고 또 다른 가수 농가들 얘기 듣습니다만은 그런 거를 제가 잘 받들어 모셔가지고 이렇게 기담아 듣고 해서 시장에 반영시키고 또한 그 공직사회 우리 공무원들 그동안에 한 리스크로 해가지고 좀 많이 흔들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또 좀 태만한 사람도 있을 끼고 또 보이지 않지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지난번 선거 때 김원규는 강해서 시장에 대한 공무원들 다 셀이 크게 하도록 하는 이런 풍문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곽 내유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못되게 크게 덩치 있게 있어서 좀 겁나게 생겨서 속으로는 아주 약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한번 적재적소에 인물도 배치해야 되지만은 제가 우리 1000여 명 공직자들 이렇게 그룹별로 개인별로 이렇게 면담을 통해서 각자의 소질도 개발시키고 정말 시민이 갑이다, 시민이 상전이다 한 것을 제가 눈이 교육을 시켜서 우리 시민들이 무슨 허가를 행위를 할 때 무슨 불편한 거 신청이 들어올 때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 되겠습니까? 일반인. 예, 하나만 그래 좀 예. 예. 예, 저는 부항의 해인농을 운영하고 있는 김용이라고 합니다. 예, 예. 후보님 시장 출마 기자회견 한다고 해서 새벽 밥 먹고 왔습니다. 아이고 예, 예. 그래 오늘 이 마음 묻는 이 좌석에서 하나 좀 밝힐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지난번 선거나 요번에 오늘 출마 기자회견 하시는데 지난번 선거 때나 또 한간에 나도는 풍문이겠죠. 그런 얘기를 들리는 거 보면은 김원규가 시장 대표는 다 틀어먹는다 돈이 없어서 저는 뭐 성격 자체가 아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팽배하고 네, 그런 얘기가 팽배하게 되는데 오늘 이 자석을 빌어서 그에 대해서 후보님의 확실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마 기자분들 아시다시피 18을 먹을 수 있습니까 시장에? 그리고 또 예산을 함부로 그렇게 시의회가 있는데 우리가 예산 수립을 해서 시의회에다가 심사를 받아서 예산 확정을 합니다. 또 의회가 기능이 그거기 때문에 뭐 18을 먹을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한 20여 년 저하고 시장 경쟁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저런 가짜 뉴스를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정치 시의원 된 지가 34년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박정숙 하는 국회의원 모시고 86년도 7년도에 제가 정치를 입문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학교 시설 해주니까 뭐 돈을 받아보다 해요. 그런 가짜 뉴스, 뭐 유언비 이런 거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어떠한 업자들하고 어떠한 기업들하고 단돈 1원도 그렇게 공사에 개입해서 거래된 적 없고요. 그리고 시를 팔아먹을 수도 그는 우리 시스템상 할 수도 없는 얘기인데 저는 수년간의 정치를 하면서 아까 제가 때가 묻었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그런 상대방들이 가짜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시장이 돼도 여러 감시기관이 있고 또 뭐 경찰, 검찰 또는 또 우리 요새 시민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조금만 시장이 잘 못하고 조금만 시장에 무슨 냄새가 나면은 바로바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저 기자분들 장시간 이렇게 시간을 내주고
저희 뭐 그냥 준비가 제대로 안 된 답변 들어주느라고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정말 김천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